일단은 원소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자, 그러면 고대 과학자들이 있는데 탈레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자, 이 탈레스 선생님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 써주세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왜 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도 물이고요. 그리고 바다에도 물이 많고요. 아, 뭔가 물이 모든 물질의 근원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또 나타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이 좀 길죠? 자, 이 사람은 만물은 물뿐만 아니라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공기에 4가지 기본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어. 이게 기본 성분이야. 자, 이것들이 조합되어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져.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런 물, 불, 흙, 공기의 조합으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원소설. 네. 이해되시죠? 자, 요건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지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보일이랑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학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일이라는 사람은요, 최초로 원소라는 개념을 제시한 학자예요. 자, 보일이 원소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얘가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그래서 원소는 뭐야? 기본 성분이야. 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런 물질로서 자, 보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전까지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소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야. 아니면 물부릇 공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로소 보일이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여기 아래 나오는 물 분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걸 확인했어요. 물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해야 되거든요. 기분이 이상해야 돼요, 지금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이 뭐라 그랬어? 기본 성분이라 그랬잖아. 물이 원소라 그랬는데 아닌데? 물 분해되는데? 더 분해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자,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어.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한 거야, 이 사람이. 이름 외우셔야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자, 그래서 예전까지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박한 거죠. 실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로 만든 주철관, 지금 요렇게 주철관이 옆에 보이시죠? 그쵸? 요렇게 보이실 텐데 요 주철관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야. 뜰딸딸딸딸딸 흘려보내고 그때 벽화로가 있어서 이렇게 가열을 해줘요. 불로 가열해줍니다. 주철관을. 자, 주철관을 가열하면서 주철관 안으로 물을 통과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주철관 안쪽이 뻘겋게 녹슬었고요. 녹슬고 질량이 증가했어요. 자, 우리 철이 녹슨
산화 처리되잖아요. 그쵸? 철이 녹슬면 색깔이 무슨 색이 돼? 붉은색이 되죠? 철이 왜 녹슬까? 공기 중에 어떤 기체랑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그렇거든요. 어떤 기체랑 결합을 했을까? 산소 기체랑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거든요. 철하고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녹슬기 때문에 색깔이 붉은색이 되고요. 결합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자, 주철관이 녹슬었다? 물이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결합하였기 때문이야. 철과 결합. 그래서 녹슬었기 때문에 붉은색 질량이 증가했어.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물에서 수소기체도 나왔을 거 아니야. 산소도 나왔지만 수소도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수소기체가 냉각수를 통해서 이제 거쳐가지고 집기병에 모이게 되죠. 수소기체가. 집기병에는 수소기체가 모이게 됩니다. 냉각수를 설치한 이유는 지금 이 관 주변에 차가운 물이 들어있거든요. 혹시 모르게 물이 같이 어떻게 돼요? 가열해서 수증기로 같이 딸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줘서 수소랑 같이 나오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 물은 어떻게 된다? 분해되죠? 물은 누구랑?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더 이상 원소가 아니죠? 원소가 아니다. 글씨 굉장히 예쁘게 쓴다. 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시면은 이번에는 원소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원소 개념 배웠는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죠.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분해 안 돼요. 자, 그럼 원소는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요. 118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118가지. 숫자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는 원소 뭐가 있어?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 원소예요. 기본 성분이란 말이에요. 자, 118가지 중에 90여 가지 있죠? 90여 가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애야. 그냥 자연에서 발견된 것들이고 그 밖에 나머지 20여 가지는요. 인공적으로 핵융합 반응 등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들이야.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발견된 게 90여 가지, 나머지가 인공적으로 플루토늄, 퀴rum, 프랑슘 이런 것들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들이다. 이거 숫자 외우셔야 돼. 90여 가지다. 나머지다. 118가지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숫자.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물질은 다 원소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 알루미늄 포일 아세요? 알루미늄 포일 아시죠? 얇은 종이처럼 된 알루미늄이죠. 자, 구성 원소 당연히 뭐야? 이름에 알루미늄이 있잖아요. 그쵸, 유나야? 알루미늄 쓰세요. 구성 원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물은요. 얘는 수소, 아까 뭐로 분해됐어? 수소랑 산소로 분해되었잖아.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어. 참고로 물 분자죠. 물 분자 뒤에 나오는데 물 분자는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는 거죠. 종류로 얘기를 한다면. 소금은요. 얘는 유식하게 염화 나트륨이라고 실험실에서는 부르거든요.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은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랑 염소라고 하는 원소가 붙어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구성 원소는 나트륨, 염소, 네, 아주 글씨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는요. 얘는 탄소 있죠.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12개. 그 다음에 이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수소라고 하는 애가 22개. 산소라는 애가 잠깐만요. 62, 11개. 이렇게 된 애거든요. 얘가 몰라도 돼, 이거는요. 자, 결론적으로 원소의 종류는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건 알아야 돼. 근데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요. 그냥 외우시면 조금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조금 외우시기 쉬울 텐데 요 나머지 두 개는 좀 외우시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외우셔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탄수화물이란 말이야. 설탕은 일종의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란 탄소와 물이 섞여 있는 거야. 수화되었다라는 게 물수자잖아. 탄소에 물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 물은 수소랑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가 구성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 똑똑해요. 자, 한번 여러 가지 원소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소는요. 얘가 가장 중요한 특징,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얘가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우며 가장 가벼우며 약간 옆으로 칸 띄어쓰고 얘가 가장 가볍고요. 그리고 얘가 불이 잘 붙어. 얘가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주 왕복선 우주선을 띄울 때 다시 얘가 착륙할 때 연료로 사용을 한다. 자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을 하느냐면 이게 가볍잖아. 우주선이 뜨기 위해서는 무거우면 떠요, 안 떠요? 잘 안 뜨죠? 네, 이 연료가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가벼운 연료니까 우주왕복선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보겠습니다. 산소는 지구 대기 성분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참고로 78%는 질소죠. 제일 많습니다. 자, 산소는 지구 대기 성분의 21% 정도를 차지하며 우리 생명체가 뭐 할 때 필요해요? 호흡할 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호흡을 뒤에 써야 될 것 같아. 생물의 호흡에도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반응을 뭐라 그래? 연소라고 하죠. 연소 반응. 자, 종이가 있어. 종이에 불 붙이면 종이에 불 붙어서 막 타죠. 이런 게 연소잖아. 촛불에 불 붙이면 촛불 타죠. 이런 게 연소잖아. 자, 이 촛불이 타기 위해서는 어떤 기체가 필요해? 종이가 타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이것은 물질의 연소 반응에도 산소 기체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철 보시겠습니다. 철은요,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배우죠? 자, 지구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약간 피자 모양 아니니? 내부 구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외핵과 내핵에는 지구 중심 핵이죠. 이걸 합쳐가지고 이 지구 중심 핵, 외핵과 내핵에는 어떤 원소가 많아요? 철이나 니켈이 많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므로 이 철은요, 어디에 가장 많느냐? 지구에서 지구 중심 핵에 많습니다. 외핵과 내핵인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면서 이 철의 특징이 뭐야? 단단합니다. 굉장히 강도가 세죠. 단단함으로 자, 기계나
기계 장치를 만들 때 또는 건축할 때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 다리 보이시죠? 이거 다리 같은 거 굉장히 튼튼해야 되죠? 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만들 때도 철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계나 건축 재료로. 자, 그 다음에 금 보실게요. 자, 금은요, 어머, 얘는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광택이 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철 같은 거 있죠, 철. 이런 거 물에 잘 닿으면 녹슬어, 안 쓸어? 광택이 사라져요? 이쁘게 계속 반짝거려요? 이뻐, 미워? 밉죠? 시뻘겋고 미워요? 이뻐요? 밉잖아요. 그런데 이 금은 왜 엄마들이 좋아하죠? 왜 엄마들이 막 귀에 달고 다니고 막 손에 끼고 해요? 얘는요, 공기 중에 산소라든지 물과 반응을 하지 않아. 금속이 녹쓰는 이유는 산소나 물과 반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은요,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고 반짝반짝한 예쁜 광택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귀금속이죠. 장신구, 귀걸이, 팔찌, 발찌, 반지, 목걸이 이런 장신구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싼 거죠. 자, 그 다음에 헬륨 보실게요. 헬륨. 헬륨은요, 얘 중요한 특징. 얘도 가볍기도 한데요. 얘는요, 공기보다 가벼운 특징이 있어. 수소도 가벼워. 헬륨도 가벼워. 근데 헬륨이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다. 선생님, 수소가 더 가볍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중에 띄우는 이런 풍선이라든지, 그쵸? 자, 또는 우리 놀이동산 가면은 헬륨 풍선 팔잖아. 자, 놀이동산 가면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붕붕 뜨는 풍선 산 적 있으시죠? 이런 게 다 안에 헬륨이 들어있단 말이야. 얘가 왜 공중에 뜨냔 말이야?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뜬다란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가 헬륨 대신에 수소도 가벼우니까 수소 넣으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수소는 아까 불이 잘 붙는다 그랬죠? 화재 위험이 있단 말이야. 안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헬륨은 불이 잘 안 붙어요. 안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 띄우는 이런 비행선이라든지 아니면 풍선 있죠? 풍선에 충전기체로 사용한다란 말이야. 충전기체. 이거를 충전을 시켜놓으면 비행선이나 풍선이 공기 중에 잘 떠오른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는요, 얘가 금속이잖아.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죠. 자,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우리 요런 전선 같은 거, 요런 것들, 이 고무 피복 벗겨보면 안에 뻘건 이런 구리선이 나온단 말이야. 전선에 이용한다. 그럼 또 어떤 애가 물어본다? 선생님, 금도 금속이잖아요. 전선 재료로 쓰면 안 돼요? 비싸잖아요. 비싸요. 은도 비싸요. 구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밖의 원소에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규소. 규소는요, 영어로 얘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많이 들어보셨죠? 실리콘. 미국에 애플사 있고 구글사 있는 데가 미국의 무슨 밸리라고 해요? 뉴스 기사에. 실리콘 밸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실리콘.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을 실리콘 밸리라고 하거든요. 실리콘은요,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데 들어있는 반도체 소자에 이용한다. 반도체 재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들어보셨죠? 반도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전기가 통하는 성질과 통하지 않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규소는 반도체. 자, 질소는 공기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소와는 다르게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 봉지 충전재로,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사죠. 그러면은 과자가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깔 때 과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겠지? 하고 딱 깠더니 뭐만 나와? 슉 하면서 질소기체가 나오잖아요.
과자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쵸? 그럼 또 어떤 애가 물어본다고. 선생님, 과자만 꽉 채워두지 왜 기체를 넣어놨어요? 왜 넣었을까요? 돈 벌려고. 아, 과자 택배 아저씨들 택배 운반할 때 예쁘게 이렇게 놔줘야 되면 이렇게 막 던져요. 이렇게 막 던지죠?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 운반할 때 예쁘게 놓겠어요? 좀 던지겠어요? 그럼 과자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그래서 보호하려고 기체를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산소 기체를 넣었다 만약에 질소 기체가 아니라 여기다가 산소 기체를 넣었대요. 산소 기체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거든요. 맛이 변해요. 신선해지지가 않겠죠. 맛이 변한다고. 질소 기체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봉지 충전 기체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뭐에 활용했어? 알루미늄 포일. 앞에서 배웠죠? 알루미늄 포일. 자, 일회용 용기. 뭐 저기 뚝섬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라면 끓이는 그 기계 있잖아. 편의점 같은데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여기 라면 넣고 뜨거운 물 받으면 라면이 켜지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탄소. 탄소는요, 우리 연필심 있죠? 이 연필심이 흑연 아니니 얘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연필심, 여기 빈칸에다가 연필심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기 구울 때 펜션 같은 데서 어디 놀러 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숯불 같은 데다가 고기 구워주죠. 지글지글지글. 요 안에 들어있는 까만 숯도 탄소가 성분이야. 수치야. 자, 그 다음에 엄마들이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아유, 똑똑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네, 요런 거를 이루는 성분이고요. 연필심. 그 다음에 우리 건전지 있잖아, 건전지. 건전지 아시죠? 건전지의 전극을 이루는 성분이기도 해요. 건전지. 전극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요, 얘는요, 살균 작용을 해요. 락스 아세요, 락스? 엄마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쓰시죠? 냄새 어때요? 지독하죠? 근데 엄마가 왜 쓰시냔 말이야. 화장실에 있는 세균 곰팡이 다 죽인단 말이야, 얘가. 염소가. 수돗물에도 염소 있다. 너무 똑똑하죠? 수돗물을 살균할 때도 염소를 활용해요. 그래서 여기 빈칸이 뭐야? 수돗물 소독이야. 쓰세요. 아유, 똑똑해.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 이제 많이 들어있는 락스 같은 거는 먹으면 죽어요. 락스는 안 돼요. 수돗물은 돼요. 자, 수는요. 체온계에 사용이 돼요. 요즘에는 체온계에 안 들어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돼가지고 이렇게 온도계 눈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액체 들어있어서. 걔가 이제 수은이고요. 수은은 원래 대부분의 금속은 고체인데 얘는 상온이라고 하면 한 20도 정도예요.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야. 얘는 되게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네온사인 아시죠? 네온사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네온이라는 원소는 네온사인에 이용이 돼. 광고용 간판에 이용이 돼.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요 중에서 뭐 질소, 알루미늄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위에 표에 있는 거 있죠? 요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 여기 표에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원소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이다. 자, 우리 불꽃 반응은요. 일부 금속 원소야. 모든 금속 원소는 아니야. 일부 금속 원소나 그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어디에?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원소 종류에 따라 불꽃이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야? 불꽃 반응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모든 금속원소 아니에요. 일부 금속원소만 가능합니다. 금 같은 거는 불꽃 반응 안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 같은 거 이런 애. 자, 되는 애가 따로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의 특징 보시면 실험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쉽고 간단하다. 실험 방법이 어떻게 해주느냐? 뿌리면 되는 거. 그렇죠. 요렇게 도자기 있죠. 도자기 그릇에다가 도관이라고 하는데 자, 도자기 그릇에다가 솜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을
떨어뜨려줬다. 에탄올에 이 물질을 녹여준 이유는 에탄올이 불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에탄올과 내가 원하는 금속이 들어있는 물질을 넣어주고 불을 붙이면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탄올하고 그릇만 있으면 실험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섞어서 떨어뜨리고 토치로 불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매우 쉽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적어도 금속 원소를 색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양이 적어도.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 여기서 금속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라는 애야. 자, 그러면 이때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으로 불꽃색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염화구리, 질산구리, 여기서 금속은 구리거든요. 불꽃 반응색이 구리는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청록색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 있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의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이에요. 써주세요. 빨간색이고요.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에요. 이거 둘의 빨간색을 맨눈으로 구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둘 다 빨간색이라서. 그쵸? 실제로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요, 노란색이에요. 칼륨은요, 보라색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는요, 청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이에요. 칼슘은 주황색이고, 바륨이라는 얘는 황록색이에요. 황록색이면은 황색이 노란색이고 녹이 녹색이잖아.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섞인 거죠. 연두색이죠. 말하자면 약간 연두색이죠. 자, 이거 불꽃 반응색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 우리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원소를 확인해보자. 자, 만약에 염화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다 이거야. 얘의 불꽃 반응색이 여기 염소 때문인지 나트륨 때문인지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쵸? 얘가 염화 나트륨은 염소랑 나트륨 원소로 되어 있잖아. 그럼 이게 누구 때문인지를 확인을 하려면은요. 염소를 먼저 르리니까 염소를 포함한 다른 물질과 나트륨을 포함한 다른 물질을 선택하여 색깔을 비교해보자 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염화 나트륨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질로 염화구리로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 염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염화구리로 했더니 뭐야? 구리 때문에 얘가 노란색이 아니라 청록색인 거야. 그러니까 염소 때문이 아닌 거잖아, 노란색이. 그치? 그러면은 요번에는 나트륨이 똑같이 들어있는데 다른 물질인 질산 나트륨으로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여전히 노란색이잖아, 나트륨 때문에. 즉 무슨 말이야? 나트륨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염화 나트륨과 염화 구리는 모두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불꽃 반응색이 다르다. 그러므로 불꽃 반응색은 염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은 모두 나트륨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쵸? 둘 다 나트륨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으로 같았다라는 거죠. 불꽃 반응색은 누구 때문에 나타났다? 염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나트륨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똑똑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아까 전에 불꽃 반응했을 때 리튬이라든지 스트론튬 둘 다 빨간색이었어요.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스펙트럼 분석이다. 자, 우리 빛 있죠? 어떤 빛을요. 자, 분광기라고 하는 장치.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우리 분광기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프리즘 있죠? 프리즘이 분광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햇빛이 있다. 햇빛은 하얀색이죠? 근데 내가 하얀색으로 그리면 안 보여서 노란색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요. 햇빛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햇빛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여서 하얀색인 거 아시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분광기는 뭐냐? 빛의 색깔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 빛의 색깔에 따라서 뭐라고요? 꺾이는 정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어딨냐? 초, 파, 남, 보, 이런, 아예 너무 보가 너무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내가 다 그리진 못했어요. 그쵸? 요렇게 우리가 종이에 받쳐봤을 때 무지개 모양의 연속된 요러한 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분광기는요. 빛의 색깔에 따라서 이 분광기를 빛이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빛이 색깔에 따라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쵸? 합쳐져 있던 빛이. 이게 분광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백열등이라든지 하얀 색깔의 빛은 모든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빈 곳 없이 촘촘하게 연속적으로 무지개 모양의 연속적인 세 개 띠가 나오는데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쁘죠? 무지개 모양의 띠.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빈틈없이. 자, 그런데 특정 색깔의 빛만 있는 경우에는요. 주변은 다 검은색으로 비어있고 딱 특정 색만 나오죠. 노란색만 나오죠. 얘는 지금요. 이렇게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돼요. 선 스펙트럼.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 부분에서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야. 특정 색깔만.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특정 색깔만 있는 빛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고 여러 색깔이 다 섞여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선 스펙트럼 이렇게 공부해봤고요. 선 스펙트럼의 특징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 선 스펙트럼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리튬의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이었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선 스펙트럼 분광기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선 스펙트럼이 패턴이 다르네요. 얘는 선의 개수가 몇 개요? 4개죠? 얘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의 개수도 다르고, 이 선의 위치도 다르고, 선의 색깔도 다르고, 선의 굵기도 달라요, 심지어. 굵은 거 있고, 뭐 얇은 거 있고. 자, 그래서 써볼게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도 다르고요. 선이 어디 있느냐? 위치도 다르고요. 선의 굵기도 다르고요. 선이 몇 개 있는지, 개수도 다르다. 이게 마치 사람으로 치면 지문 같은 거 아니에요? 지문이 딱 일치하면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선 스펙트럼이 딱 일치하면 그 원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는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겠죠.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불꽃 반응색이 빨강색이지만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났죠?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지문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질문.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건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얘가 지문이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해지는 패턴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가 얼굴이 비슷하죠?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잖아. 뭐 얘가 누구지? 뭐 얘가 유난히 뭐 유빈이니 이랬는데 쌍둥이가 한 명 더 있으면 근데 지문 딱 찍어보면 나오는 거잖아. 얘도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이 있다란 말이야. 그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선 스펙트럼 보세요. 자, 물질 X가 있어. 이 물질 X에 들어있을 걸로 예상되는 원소 후보가 원소 A, 원소 B, 원소 C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들어있을 걸로 예상이 돼. 근데 정확하게 몰라. 자, 그랬는데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을 봤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X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부분도 여기 있죠. 자, 지금 요 부분 보세요. 여기 있죠. 그쵸? 얘의 전체 선 스펙트럼이 모두 어디 있어? 이 스펙트럼이 모두 여기 존재하고 있죠. 얘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X는 일단 A를 포함을 합니다. 자, 지금 잠깐만. 여기 원소 A가 지금 겹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해보자고. 자, B를 보자 이거야. B를 보자. 자, B를 보시면은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요. 여기 있죠. 그리고 나서 요거 봐봐. 요거 없죠. 두 번째 선 있어, 없어, 여기 위에. 요 위치 없잖아. 그쵸? 얘는 어때? 얘도 없지? 얘도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는 있어. 여기 뒤에 세 개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 전체 중에 여기 세 개랑 겹친단 말이야. 여기 안 겹치잖아, 앞에. 그러면 전체 원소 B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들어있지 않잖아, X에. 그러니까 B는 없는 거야. B는 없는 거야, 물질 X에. 이해되세요? 다 겹쳐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원소 C의 선 스펙트럼 보자 이거야. 여기, 이 부분, 여기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부분,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그쵸? 아, A랑 C구나. A랑 C의 선이 물질 X의 스펙트럼과 모두 겹친다. 그러므로 물질 X는 A와 C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물질 그 원소 B처럼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물질 X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물질들을 녹인 수용액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했을 때 염화구리와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물질은 그러면은 어떤 원소가 있는 걸 찾아야 돼? 금속이 여기서 누구야? 구리죠. 얘 무슨 색이야? 불꽃 반응색 청록색이죠. 구리 있는 애 누구야? 황산구리. 4번 골라주셔야겠죠. 자, 그럼 참고로 염화바륨의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이야? 바륨이니까 무슨 색이다? 황록색이죠. 자, 염화나트륨은 무슨 색이야? 나트륨이니까 노란색이죠. 자, 질산칼륨, 칼륨이니까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죠. 염화 스트론튬, 스트론튬이니까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죠.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 내용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사실은 라부아지에가 주철관에서 이제 물의 분해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수소와 산소 기체로 분해하는 실험을 해볼게요. 자, 우리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산화나트륨은요, 얘는 나트륨이랑 산소랑 수소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누 만드는 물질로 사용이 되거든요. 비누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플러스를 띠는 입자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는 애예요. 전기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는 물질이란 말이야, 얘가. 전기를 띠는 물질이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하겠죠, 얘가. 자, 그런데 우리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을 물에다가 조금 녹였대. 물에다가 조금 녹여가지고 이게 지금 빨대거든요. 요게 지금 빨대인데 요 빨대에다가 자, 물에다가 빨대 여기 안에다가 이
수산화나트륨을 섞은 물을 가득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득 채우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끝부분은 실리콘 마개로 막아놨고 요 끝에 부분은 열려 있겠죠? 요 부분은 이제 열려 있을 거고 자, 요렇게 플라스틱 병에다가 이 빨대 2개를 이렇게 꽂았어요. 자, 빨대 2개를 장치를 하고 침 있죠? 금속 침 있죠? 시침핀 같은 거. 그런 거로 물 안쪽에 맞닿게 빨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침을 꽂았어요. 빨대 플라스틱이니까 구멍 잘 꽂히겠죠? 침을 꽂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 침핀에다가 집게전선을 연결해. 요 집게전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지금. 집게전선이 연결되어서 이 왼쪽 편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되었고 요쪽은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을 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전류를 흘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험을 하고 나니까 윗부분에 분명히 물이 꽉 채워져 있었잖아. 근데 이 물이 분해가 되면서 다른 기체로 바뀌었나봐. 물이 사라지면서 요쪽에 막 지금 마이너스 쪽이니까 수소기체, 산소기체, 기체가 생긴 거야. 근데 기체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물로 꽉 채워져 있는 공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거죠. 기체가 들어있어서 물을 밀어내면서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기체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기체. 그래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극 있죠. 플러스 극의 마개를 한번 빼본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 극인데 이 실리콘 마개, 플러스 마개를 빼고 나서 여기에 우리 꺼져가는 향불 있죠? 꺼질랑 말락하는 향불, 제사 지낼 때 꽂는 향불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꺼져가는 요런 향불을 플러스 극 쪽에 가까이 해본 거야. 그랬더니 꺼져가던 향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향불이 활활 다시 타오르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요쪽에 마이너스 극 쪽에 실리콘 마개 빼고 나서 요쪽에 성냥불을 가까이 댔더니 성냥불이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잘 탄다라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자, 우리 플러스 극에서 지금 불씨만 남아있던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기체가 어떤 기체다? 산소기체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기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꺼질락 말락하던 향불이 다시 탔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성냥불이 퍽 하고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탔다라 그랬잖아. 내가 앞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불이 굉장히 잘 붙는다 그랬죠? 가연성 기체거든요, 수소가. 가연성 기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가연성 기체에 수소 기체를 써주세요. 둘 다 불이 잘 붙어요.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불이 꺼질락 말락할 때 얘가 꺼질락 말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꺼질락 말락하던 것이 요렇게 불이 켜지는 정도라면은 얘는 중요한 게 퍽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퍽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불꽃도 확 튀어오른단 말이야. 너무 불꽃이 세게 튀죠, 얘는요.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아무것도 없던 건 아니고요. 지금 성냥불이잖아. 성냥 이렇게 불을 붙였어. 불꽃이 조그맸어. 그 상태에서 가져가면 불이 확 붙으면서 퍽 튀기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소기체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야? 퍽 소리를 내면 탄다. 산소기체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야? 꺼져가던 불이 다시 타오른다. 이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똑똑한 애 같으면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그냥 물 있잖아요. 그냥 물 가지고 전기 흘려주면은 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요? 왜 물에 수산화 나트륨을 녹여요? 순수한 물은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플러스 띄는 입자,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물질이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는 물질을 쬐끔 넣어줘서 이 물이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극을 좋아하는 수소는 마이너스 극 쪽에 모이고 플러스 전하를 좋아하는 산소는 플러스 쪽에 모여. 약간 원소마다 마이너스를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플러스를 더 좋아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갈리게 되는 거죠. 물에 있던 원소가. 네. 아래 빈칸 한번 채워보시면은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또 빠졌네. 우리 여기 한번 채워보셔야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때 우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했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어. 이거 외우셔야 돼. 어떤 극에서 어떤 기체 발생했는지. 근데 양이 누가 더 많아? 지금 보니까. 수소 기체가 더 많죠? 마이너스 극 쪽에 모인 기체가 더 많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몰라도 되지만 얘가 부피가 2대1이야. 2배야. 수소가 산소에 발생하는 부피가 딱 정확하게 2배가 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이다. 자, 지금 요렇게 도가니 그릇 있죠? 도가니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진 않지만 솜을 넣어요. 솜을. 이게 솜을 넣는 이유는 솜이 좀 물에 젖었을 때 물이 빨리 안 날아가잖아. 물을 좀 머금어 주잖아. 근데 우리 에탄올을 떨어뜨릴 거야. 물이 아니라. 에탄올을 떨어뜨릴 거란 말이야. 솜에. 그럼 솜이 이 에탄올을 좀 머금어 주겠죠? 오래 간단 말이야. 증발하지 않고 빨리. 자, 근데 이 에탄올 수용액이 어떤 에탄올 수용액이냐? 내가 불꽃 반응 실험을 하고자 하는 물질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염화나트륨을 실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에탄올에다가 염화나트륨 가루를 넣어서 섞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용액을 스포이드로 쫙 빨아 올려야지. 그래서 여기 딱 떨어뜨리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점화 장치, 점화기. 우리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토치 같은 거 팔잖아.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불꽃 딱 나오는 거. 그래서 점화기를 이용해가지고 솜에 불을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불꽃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노란색이잖아. 그쵸? 자,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시료가 염화나트륨이거나 질산나트륨 둘 다 포함된 금속 원소가 누구다? 나트륨이에요. 그러면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다. 질산칼슘이다. 포함된 금속 원소는 칼슘이라는 거예요. 불꽃 반응색은 주황색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 스트론튬, 질산, 스트론튬 다 스트론튬이죠. 포함된 금속 원소는 스트론튬. 빨간색이네요. 예쁘죠, 색깔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은. 자, 염화 리튬이다. 질산 리튬이다. 자, 포함된 금속 원소는 리튬이에요. 얘도 빨간색이에요. 색깔이 예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염화구리, 질산구리. 자, 얘네들은 다 포함된 금속 원소가 구리예요. 자, 청록색이 불꽃 반응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쁘죠? 여기 지금 칼륨이랑 지금 바륨이 빠졌긴 하네요. 실험에서. 자, 요렇게 해봤다. 자, 그러시면 정리를 해보시면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어때요? 같다.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금속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만약에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일부를 갖다가 모두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일부 원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실험을 해요. 자,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면은
자, 어떻게 실험하느냐? 요렇게 생긴 니크롬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니크롬 선이 있어. 요 니크롬 선에다가 내가 원하는 시료를 묻혀가지고 요 토치 불꽃에다가 대면 불꽃색이 나오는 거야. 물질을 묻혀가지고 물질을 니크롬 선이라고 하는 금속 선에다가 물질을 이렇게 묻혀서 불꽃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 실험을 할 때는 니크롬 선을 사용을 해도 되고 백금이라고 하는 금속의 선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니크롬 선이나 백금 선 같은 경우 얘네들은요. 참고로 불꽃 색이 없어요. 불꽃 반응을 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불꽃 반응 색이 무색이야. 없어. 그러니까 얘네로 해도 선생님 얘도 금속인데요. 섞이면 어떡해요? 안 섞여. 없어. 색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로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른 실험을 했을 때는 다른 금속 원소가 묻어있으면 색깔이 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묽은 염산으로 한번 비커에다가 담가가지고 씻어주고요. 토치를요. 니크롬 선을요. 그 다음에 증류수로 한번 또 담가서 씻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물에 여기 니크롬 선에 묻혀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를 한 이후에 토치에 넣고 실험을 합니다. 자, 요거 실험을 할 때 토치에는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어요. 자,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불꽃을 보면은 요렇게 불꽃을 보면은 겉불꽃이 있고요. 요 안쪽에 있는 속불꽃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는 요렇게 겉불꽃에다가 니크롬 선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니크롬 선을 겉불꽃에 넣는 까닭. 겉불꽃은요, 온도가 매우 높아요. 속불꽃보다 온도가 매우 높고 색깔은 무색에 가깝습니다. 색깔은 무색이다. 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 반응색을 잘 관찰하기 좋기 때문이다. 겉불꽃이 속불꽃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산소 기체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겉불꽃에는 산소가 더 많이 도달하겠죠? 속불꽃보다는. 그러니까 겉불꽃에서 더 연소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온도도 높고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주변이. 그래서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니까 불꽃 반응도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무색에 가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관찰하기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